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벤티지 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편의 그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MJ 파트너스가 소송 걸은 거 두 가지 있죠. 네,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 신청. 이걸 그 전부 취소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건의 공시가 갑작스럽게 또 나왔어요. 10월 21일 날 장마무리 되고 이 건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취소 공시가 나왔어요. 요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잭팟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역시 여러분 공략을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벤티지 랩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일단 중요할 때 영상을 되도록이면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대신에 이제 소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지금과 같이 이 갑작스럽게 변수가 180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주식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갑작스런 이런 상황, 네, 요것에 따른 사인과 정보는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드릴 거예요. 인벤티지 랩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돼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처분 신청 이거 취하가 됐고요.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본안 소송 신주 발행 무효 확인에서도 취소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지금 인벤티지 랩 사측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니까 꼬리를 내렸나요? 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일단 인벤티지 랩을 가만히 보시면 상장 주식 수가 1236만 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전의 주식의 총수는 1068만 주였어요. 그냥 150만 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2회차 12, 129만 주하고 31만 주, 160만 주 되네요. 요게 상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사측의 거래소 측과 일단 그 얘기를 해봤는데 상장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 건의 사측 얘기가 맞았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요. 요건에 대한 소송이 나오거나 또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그 조문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18조에 나와 있죠? 네, 18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죠? 이때는 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장을 유예할 수 있어요. 규정에 따르면.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조항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 물론 상장을 유예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가처분 신청이 됐으면. 이게 용인이 됐으면은 물론 상장 유예가 돼요. 하지만 신청만 한 것은 거래소의 재량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그죠? 아까 그 세칙이라고 한 부분,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신주 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규정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결국 여러분 거래 신청만 했을 때는 거래소 재량이 중요하다. 용인이 됐을 때는 거래소도 상장을 유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겁니다. 네. 일단 그걸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겠죠? 그거 일단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10이나 BW, 12 물량이 이제 160만 주가 상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매물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10월 20일부터 매물화 될 수 있는 건데 10월 20일, 지금 10월 21일인데 매물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거래량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요.
이 물량들은 주가가 한참 오를 때 나중에 한번 매도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하튼 인벤티지 랩의 기업 자체로서 봐서는 기업 자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상장이 안 되거나 그러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시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매물이 안 나올 게 매물이 나오게 되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기업이 좀 안정된 측면과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에서 기업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 그 동전의 앞뒤면 같은 그런 상반된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관건은 CB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죠. 요거는 오늘 이후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재료가 갑자기 급변하는 재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걸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신속한 사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타임 놓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갈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베스트 결정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잭팟주도 꼭 하세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